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통계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글로 쓰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통계 오류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통계 오류란, 이제 비율에 관한 통계적 변동의 결과로, 이제 무작위 사건에 대해서, 어, 이제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부적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조사잖아요. 뭐 대선이라던가 뭐 총선이라던가 이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여야 정권 이제 인지도라던가 인물에 대한 지지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여당에 뭐 지지율이 60%가 나왔다. 실제로 국민들이 60%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이제 인물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인물들이 좀 이제 우호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통계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가서 혹은 이제 증권사에 가서 이제 펀드를 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펀드를 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창구 직원들이 추천을 해줄 때 하는 멘트가 뭐냐면은 이 펀드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들은 권유를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일단 금융 지식이 낮다 보니까 단순 수익률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상품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상품이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어디에 투자가 돼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계속해 좋아졌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정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물론 여기에 투자했던 상품은 상당히 수익률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정점이라면은 앞으로 수익률은 이제 꺾여가지고 하향세를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익률을 볼 때는 이제 이거는 과거에 대한 과거 지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판단할 때는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어느 업황에 혹은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이 운용이 되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금융 지식이 많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익률을 보고 좀 많이 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이 상품이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것부터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좀 수익이 많이 날만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좀 이제 예민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나마 이제 뭐 이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이제 인증글을 많이 안 올려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통계 오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익 인증글만 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익 인증글만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계속 수익이 나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날 거네? 라고 그냥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게 수익도 올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맥점자리를 잡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복귀글도 올려드리죠.
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단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이제 열혈 구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은, 이제 뭐 단순히 영상 하나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빙산의 일각만 보시는 분들은, 수익 혹은 복귀 글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개인적인 선입견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투자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게 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다면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막 이제 몇 천만 원 계속 올라갈 때,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코인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인 관련 투자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코인에 맹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과거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그 표를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6개월에 몇 프로가 올랐고 1년에 몇 프로가 올라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에도, 예, 미래 역시도 이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본다면은 1년 뒤에 몇 프로가 몇십 프로가 오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코인에 맹신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그냥 과거에 나타난 수익일 뿐이고 이게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이미 그 사람들은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현실적인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직은 이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부터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주식 시장에서 지금 수익 난다는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지금 차트를 돌려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시점이거든요. 자, 단순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매일 수익을 인증하는, 예를 들어서 매일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수익 인증, 내일도 수익 인증, 다음날도 수익 인증, 그 다음날도 수익 인증,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올라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 이제 반등도 나오지만은 그 장 빠질 때 개파락도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매일마다 수익 인증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하락장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한 2000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올라오는 종목은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한 100 내지 200 종목이 돼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언저리 안에 도는데, 여기서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10종목 이하로 들어옵니다. 그 말은 즉, 이런 하락장에서 매일 수익 난다는 말은 20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매일 이 10종목 이하의 종목을 픽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자여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픽하는 인물은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인물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의 진짜 예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에 대한 정도로 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짜 아무튼, 예.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아무튼 1억장에서 그렇게 픽할 정도라면은 일단 백보양보해서 진짜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적이라면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수익을 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급등 나오려면은 그 10종목 중에 이하에 된다. 10% 이상, 20% 이상 올라가는 급등주가 나오려면은 이제 10종목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에서 지금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을 보면은, 자, 10% 이상 올라간 게 지금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상한가까지 총 15종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라간 건 2종목밖에 없습니다. 상한가까지 3종목이고요. 자, 그렇다는 말은 한 이제 15종목이 되는데, 자, 2000여 종목 중에서 15종목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가 2000여 가지의 종목 중에서 15종목을 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내가 한 종목을 선택했을 때 따져보면은 이제 확률이 이제 200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또 분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펙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고위험 종목들, 뭐 투자 위험 종목들, 이런 것들 다 빼면은 한 뭐 1000여 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10% 이상 급등 나오려면은 이제 1000분의 15가 된다라는 거죠. 확률이. 근데 이게 이제 매일마다 돼야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이게 이제 오늘 하루에 대한 확률인데, 이게 이제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면은 1000분의 곱하기 15 곱하기 이제 1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틀, 3일, 4일, 5일 점점점 돼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이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무슨 방법? 내가 매매하는 종목, 이제 그 픽하는 종목을 한 종목만 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종목 픽하는 수를 늘리는 겁니다.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30종목이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종목을 늘리는 만큼 급등이 나올 종목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급등 나올 종목 가능성이 높아지긴 한데, 여기에 대한 오류가 뭐냐면은, 내가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하락장이 나올 때 평균적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종목을 많이 픽하면 픽할수록 급등주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은,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 계좌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균등하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한다면은, 계좌 수익률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계에 대한 오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뭐 이제 결과론적인 거, 뭐 오늘 급등이 나와서 이거를 수익을 냈다, 여기에 대한 뭐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그 방법이 지금 시장 상황과 많이 적합한 투자 방법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밖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잡아 나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